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이라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벌써 다음 주면 입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이 짧아졌어 라고 하지만 절기를 헤아리며 지내다 보니 가을도 충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기이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건 왠지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이 주는 곱디 고운 선물, 단풍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행복한 시간 갖길 바라며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네, 노래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천중사랑인 진행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MC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금세 지나가네요. 세월이 그러니까요. 너무 빨라요. 선생님 보고 가서 이제 우리 한 며칠 지났나 했더니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어떤 곧 거요? 있으면 입동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11월 8일이 입동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 여름에도 계속 봄에서부터 이렇게 날짜를 셌잖아요. 24절기 셌는데 24절기 가을이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계절 이제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만 남았다.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 다 우리가 체크해봤더니 가을 푹 썼더라고요. 우리가 잘 지내왔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가을의 꽃은 단풍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선생님 맞아요. 단풍 하면은 너무 막 가을에 아름다워가지고. 그렇죠. 선생님은 단풍 중에서 가장 이쁜 색깔이 어떤 색이세요? 저는 그 빨간색? 빨간색. 짙은 빨강. 예. 선생님 역시 그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정열적인 사람, 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뭐 이런 건데 선생님 역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예, 정열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단풍이 지금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10월 어제 30일부터 좀 많이 들기 시작했네요. 아 진짜요? 그렇네요. 최근에 그럼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9월 30일부터 설악산을 기본으로 해서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북한산은 10월 30일부터. 네. 그거 아세요? 선생님 저는 아예 그냥 생각을 못했는데 벌써 단풍이 들었구나 했는데 네. 저희 집 꼬마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어제는 초록색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루 만에 제가 네. 변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하는데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변하나 봐요. 그렇죠. 아이들 눈에는 정말 그 자연의 신비가 바로바로 느껴지나 봐요. 네, 너무 신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막 벌써 단풍, 그러니까 낙엽 보셨어요? 낙엽 아직 떨어진 거 못 봤네요. 우리 은행나무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그 발에 밟히는 은행만 생각을 했어요. 은행 잎을 생각을 못 했네요. 네, 다른 나무들은 아직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는 상태라 많이 네. 안 보이지만 길에 보면은 벌써 은행나무는 노랗게 색이 변해가지고 떨어진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단풍 명소로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는요? 서울에서요? 네. 뭐 어디가 있을까? 전 안산 뭐 이런 데도 이쁘던데요. 서울숲이요. 서울숲.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이 가장 예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까운 데 남이섬. 남이섬. 네. 그 성동구가 좀 유명해서 벚꽃 구경도 많이 갔던 거 서울숲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네네. 솔직히 뚝섬.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까운 곳은 진짜 그쪽 괜찮네요. 서울숲 뚝섬 있는데 한번 가는 것도 가족들하고 여행하는 건 참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다시피 궁 같은데 경복궁 이렇게 창경궁, 창덕궁 이런 데가 단풍이 그렇게 예뻐요. 그렇죠. 고궁에 들어가면 정말 꽃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풍잎이. 나무들도 참 잘 이렇게 꾸며놔서 그 옛날부터 이렇게 자연하고 친화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조상님들의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정원도 예쁘고. 맞아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단풍이 왜 드는지. 그러게요. 단풍이 드는 이유가 지금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뭐
햇볕 일조량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그 기온 차가운 기온하고 일조량이 짧아지는 데 대한 나무의 반응이 단풍이래요. 아,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초록색은 우리가 엽록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엽록소 항상 우리가 공부했던 엽록소가 나오는 뭐 엽록소 생산을 하던 엽록체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산하던 그 엽록소나 이런 게 이제 나무가 햇빛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하지 않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가 굉장히 그 추위에 민감해가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엽록소 생산을 중단을 한대요. 아, 중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노란색이 나오는데요. 이 노란색은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리는 색소래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인데 예. 이 색소는 이미 네. 여름에도 있었대요. 아, 그렇지만 엽록소가 강해서 그게 가려져가지고 초록색만 우리한테 보였고 속에는 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오렌지나 당근 등에도 그게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어서 노란색을 띈대요.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은 뭘까요? 뭘까요? 글쎄요. 혹시 선생님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어요. 안토시아닌.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안토시안. 네, 그거는 딸기나 붉은 사과 등에도 함유되어 있는 붉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 그런 자연색이래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붉은 색소가 굉장히 그 자연계에 이롭다고 하네요. 선생님 붉은색 단풍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붉은색이 드는 나무도 있지만 안 드는 나무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 붉은색 색소가 나오게 되면은 태양의 해로운 태양의 빛 있잖아요. 빛 중에서도 그 몸에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한대요. 나무를.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세포가 추위에 쉽게 얼지 않도록 하면서 또 예? 항산화 기능도 한다.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래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안토시아닌은 이렇게 아까 그 노란색 색소에 들었던 카로티노이드처럼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을 딱 이때만 나타난대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예. 가을에 그 빨간 단풍이 너무 예쁜 건가 보네요. 네.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과학적으로 이 안토시아닌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대단한 그 미스테리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나무가 안토시아닌 색소를 만드는 것은 네. 추위나 자외선, 가뭄, 예. 각종 세균 등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빨간 단풍잎을 먹으면 좋아지려나? 그러게요. 진짜 그거 모아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색소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 단풍길 99선을 선정했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비중을 하는 건 은행나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운 은행나무 길도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길, 그다음에 왕벚나무, 메타세키아 등 이렇게 다양하게 대기 정화도 하고 기후를 완화시키는 가로수가 많이 펴 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4개의 테마길을 만들었대요. 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와 스마트 서울 맵을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30일부터 다음 11월 초순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활용해 보면서 단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뭐 휴식 시간도 많은 거 아니고 11월에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주말밖에. 이럴 네네. 땐 가까운 곳에서 단풍 구경하면서 이렇게 바쁜 한 달을 즐겁게 아름답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문밖만 나가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분 듣고 와서 또 그 가을 얘기 또 재밌게 나누겠습니다.
나 다시 태어나도 너만을 사랑할 거야. 나의 전부인 너만을. 다시 태어나 그대가 없다면 또 다른 세상을 기다리며 살 거야. 넌 편히 잠들면 돼. 그리고 기억하면 돼. 사랑했던 내 모습. 다음 세상에 우연히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너의 숨결도 마지막이란 것을. 하지만 난 지금 헤매이고 있어. 넌 분명히 세상에 없는데. 그래도 이젠 나 울지 않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더 이상은 슬프지 않아. 습관처럼 하늘만 볼 뿐. 너와 난 함께 있는 걸.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너의 숨결도 마지막이란 것을. 하지만 난 지금 헤매이고 있어. 넌 분명히 세상에 없는데. 그래도 이젠 나 울지 않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더 이상은 슬프지 않아. 습관처럼 하늘만 볼 뿐. 너와 난 함께 있는 걸. 그래도 이젠 나 울지 않아. 다음 세상 우리 만날 때 서로 다른 모습이라도 난 너를 찾을 수 있어. 네, 노래 너무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단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도 가을이 쑥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이 가을에 단풍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나칠 수 없는 우리가 독감,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또 감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독감이 심하게 이렇게 전염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죠. 선생님 주변에서는 보고 느낀 게 있으신가요? 맞아요. 중학교 1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희 딸이 반에 아이들이 22명, 23명밖에 없는데 절반 이상이 지금 감기로, 독감으로 학교를 못 나오고 아파서 그러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딸도 지금 감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는데 선생님한테 답장이 왔어요. 애들이 많이 아프다고. 네, 맞아요. 저희도 뭐 지나칠 수 없이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뭐 코로나가 아닐 때도 네. 진짜 감기로 며칠씩은 이렇게 앓고 지나가네요. 근데 그렇죠. 너무나도 쉽게 걸려.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공기 중으로도 이렇게 전염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겪어오긴 했지만 정말 이 감기 겨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지 정말 막막하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교차도 크고 한절기라서 갑자기 또 이렇게 초등학교, 초중고 연령대가 아이들이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걸려가지고 오면 또 가족들이 또 따라서 걸리고 하는데 그렇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걸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 꼬마들이 또 이제 뭐 안 끼고 뭐 이러면은 또 금방 걸려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다고 계속 뭐 24시간 내 마스크를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네요. 나라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하라고 하니까 꼭 예방 접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셨더라도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독감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네. 한번 그러니까 이게 독감이 A형, B형, C형 다 맞았다 해도 또 몸이 안 좋을 경우에는 또 걸리기도 하고 이게 쉽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번 걸리면 증상이 콧물이 나고 코막힘, 재채기, 인후염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콧물이 맞아요. 맑은 콧물이 주룩 나오면 이게 감기 초기 증상이고 그부터 이제 목이 좀 따끔따끔 목 아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바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왠지 목으로도 하나 가고 코로도 하나 가고 친구가 손잡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느끼시나요? 네네네. 그리고 나선 그 콧물 줄줄 흐르면서 갑자기 열이 확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루 첫날은 콧물 나고 목이 아픈데 이때 제대로 잡지 않으면 완전 된통 당하는 거죠. 그렇죠. 뭐 39도까지 올라가는 게 뭐 그 쉽고 너무나도 그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힘들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선생님? 몸살. 맞았어요. 선생님 바로 나오네요. 선생님 감기 제대로 한번 걸려보셨던 분이군요. 네네. 자주 걸려보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네, 독감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몸살, 근육통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심한 몸살이 나죠. 네,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이 증상이 또 다 조금씩 다르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심하게 걸려가지고 너무 막 근육통이 심한 분은 몸이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몸을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감에 걸리면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합병증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더 깊어가면 어디로 가죠? 폐요. 네, 그럼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코로나가 폐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려워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진짜 네. 감기, 독감도 바로 폐렴으로 가요. 좀만 며칠만 지나서 관심 안 썼다 그러면 애기들 폐렴 걸리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바로 입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감기가 참 무서워요. 모세 기관지염도 많이 걸렸던 것 같고. 맞아요. 쌕쌕거리는 소리 들리면 바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염증이 폐에 들어갔다 하면서 폐렴이라고 맞아요. 하고 귀에 염증, 귀에 농 차는 거 아시죠? 네. 귀에 농이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이렇게 어느 날은 물을 찼다고 째기도 하시고 막 맞아요. 그러시는데 그리고 뇌까지 또 이렇게 좀 영향을 주기도 하나 봐요. 뇌염도 올 수 있고 참 이게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진짜 손 씻기를 생활화하면서 마스크를 꼭 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감기는 선생님 그 사계절 내내 걸릴까요? 아니면 겨울에만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계절 내내 다 걸리는데 특히 찬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내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아플 땐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와 관계없이 내 몸이 약할 때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 바이러스가 어디 숨어 있다가 오는 건지 아니면 내 몸에도 남아있는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찬바람 분명히 찬바람만 쐈을 뿐인데도 이렇게 감기가 걸리니까 참 그게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독감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는데 감기는 쉽게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독감은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는데 일반적으로 감기 걸리면 독감으로 바로 가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렇죠. 선풍기 바람에도 감기 걸린다네요. 들어보셨어요? 여름에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거나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 또 네. 냉방병도 걸리고 또 감기 증상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다 그러고. 그렇죠. 네, 참 더울 때도 선풍기 트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 주에 뭐 차 종류도 많이 말씀드렸고,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열나거나 그럴 때 좋은 처방 또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이 계속 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방 한방 혼합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감기 걸렸기 때문에 코 이비인후과 뭐 내과 이렇게만 가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의원에 가서도 약을 지어 먹으면 우리가 그 쌍화탕이라고 하는 거 약국에서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차예요. 한약에서 만드는 이렇게 약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걔도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감기일 경우에는 쌍화탕 한 병 마시면은 감기가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초기 감기에 그래서 감기가 왠지 들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쌍화탕 한 병 마셔주면 좋고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내가 이제 감기가 왔는데 감기가 온 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요.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절대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감기랑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약도 먹고 그다음에 지압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원도 다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압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긴 했는데 머리가 도통이 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감기에 머리가 걸리면.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그러면은 항상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사지하라고 했던 데가 목 주변이거든요. 네. 목 주변인데 그 머리 끝나면서 목하고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귀 뒤에 만져보면 뼈가 있는데 거기를 좀 내 몸이면 좀 세게 누르시고요. 남의 몸이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남의 몸 세게 하면은 막 성질내서 안 되고 내 몸일 경우에는 내가 누를 수 있는 만큼 세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좀 효과가 좋고요. 네. 나도 해보니까 금방 시원하네요. 네, 거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 주변을 마사지를 계속 해주시면 열이 좀 많이 안 올라요. 목 주변을 많이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몸살이 나가지고 막 으슬으슬 추우면서 떨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오한이 때 든다고 하죠. 오한이 들면서 근데 열이 계속 나는 거 네. 높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몸살이 나서 앓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인도 앓는 소리를 내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수건을 만들어서 몸에다가 얹으세요. 아, 등에다 얹으면 더 좋은데 내가 내 몸 등에다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쵸. 누군가 옆에 있지 않을 경우엔 그러면 배 쪽에 올리셔도 되고 가슴 쪽에 올리셔도 되지만 머리에 올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머리를 이마에만 텔레비전 보면 이마에만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예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큰 수건을 반으로 접어서 물을 적신 다음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네. 너무 뜨거운 물은 아니더라도 미지근한 물, 내가 자극이 심하지 않을 물 정도를 묻혀가지고 머리를 다 감싸세요. 아, 머리를 다 감싸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목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를 감싸면은 머리를 감았을 때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네. 그 느낌으로 열을 다 발산을 해줘요. 밖으로.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자도 돼요. 아,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힘들게 열났을 때 고생하는 거 많이 줄어요. 네. 많이 줄고 앓는 것도 좀 덜하고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이제 등에다가 내가 등에다 놓을 수 있으면 좋지만 등에다가도 물에 젖은 거 너무 막 물을 철퍽철퍽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적셔가지고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살살 마르면서 그 대신에 나를 지금 덮고 있잖아요. 덮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차가워지진 않아서 춥지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하게 온도를 내려주면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그 다음 날이면 열이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감기에 그러니까 열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검지발가락과 중지발가락 사이를 마사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를 세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거기는 열을 확 내리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해열자리이기 때문에 그쪽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귀첨, 이첨이라고 해요. 이첨. 근데 이 귀이라고 해서 귀거든요. 귀의 첨은 뾰족한 곳이에요. 근데 귀의 뾰족한 곳은 특별히 우리가 잡기가 쉽진 않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귀를 앞으로 딱 꺾어요. 딱 네. 꺾었을 때 뾰족하게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첨탑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곳을 마사지를 해주든지 살짝 꼬집어 주시거나 하면은 그 열이 내리긴 해요. 이제 그렇게 두 군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장 힘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열은 내리고 해열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해열제를 많이 먹여서 열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안 좋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먹이지는 않으시고 이제 필요한 만큼 먹여야 되겠지만 너무 뭐 여러 가지 이거 뭐 저거 먹여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할 때는 차라리 그 진통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통제를 좀 몸살에 먹는 진통제를 좀 먹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좋은 꿀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도 확인해 보셔가지고서는 먹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뭐 담임 선생님도 못 나오시고 하시는 상황이니 뭐 그리고 어르신들이 감기 걸렸을 때 그렇게 60대 넘으신 분들 뭐 70대 이분들이 감기 걸리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네. 그분들 기침 막 하면은 그게 한 달 이상 뭐 안 떨어진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지시고 고생하시는데 이럴 때 이제 뭐 몸살도 막 삭신이 쑤셔서 죽을 뻔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럴 때 정말 아까 그 물수건 잘 하시고 마사지 내 몸을 자주 해주시면 많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병원에 가서 약도 타드시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도 또 약을 또 유명한 약일 경우에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문 닫은 날은 꼭 가서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 임영웅의 어느 날 문득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소름이 가득.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노래가 참 좋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월 31일 할로윈데이네요. 네, 할로윈데이예요. 네. 혹시 할로윈데이가 왜 할로윈데이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할로윈데이는요. 11월 1일 네.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날 밤에 가지는 미사를 할로윈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11월 1일의 전날 10월의 마지막 날을 할로윈데이로 지정하게 됐는데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이게 이제 모든 성인의 날을 축하하는데 그러다가 그 전날 막 이브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할로윈이 크게 행사로 남게 되었어요. 근데 모든 성인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카톨릭 교회, 기독교 이런 데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성인들, 모든 성인들을 기리며 종교 행사를 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기념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돌아가신 성인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뭐 이런 날일 텐데 그런 모든 성인들을 기리며 종교 행사를 하는 전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는데 신기하게 할로윈데이 때는 귀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성인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무서운 귀신들이 있었지만 11월 1일이 되면서 그 귀신들을 다 없앤다라는 뜻인지 그 유래가 그게 참 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할로윈데이는 그러니까는 성인의 날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날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할로윈데이 축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호박 바구니를 들고 사탕을 가지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지금 이제 그 사탕을 먹고 막 분장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애들이 막 할로윈데이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11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전혀 모른 채 그 전날 귀신놀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1월 1일이 되면 이 귀신들이 모두 없어지는 건지 어쩌는 건지 뭐 이렇게 전야제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크리스마스
할로윈 데이가 우리 작년에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할로윈데이 행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계속 해왔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할로윈데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즐겁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날 되면 흥분을 해요. 엄마들도 사실 그날 막 예쁜 옷을 사주고 호박 바구니를 사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쁜 애들한테 사탕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불러서 너 친한 애들 불러와. 너 친한 애 이거 사탕 갖다 줘. 라고 하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참 즐겁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에 너무 이렇게 그거 이제 즐기다 보니 이렇게 뭔가 막 사실 좀 흥분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축제라고 하는 거에. 근데 사고도 났긴 했는데 너 정말 그 벌써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지난 게 아니라 한 10년은 지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억에서 좀 너무나도 상처가 컸기 때문에 지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아이도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저도 뭐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뭐 이태원에도 가끔 가고 했었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태원이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옷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뭐 큰 옷을 산다거나 할 때는 옛날에는 큰 옷 살 때 우리나라 별로 없어서 뭐 키가 크거나 뭐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옷을 많이 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태원이 굉장히 옛날에는 어색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색한 공간이 아니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참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친지나 지인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맞아요. 잊을 수가 없고 많은 충격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할로윈데이가 이런 행사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런 사고가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좀 피하게 되고 그쵸.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텔레비전이나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유튜브로 봤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사실은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조심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즐거운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고 어른들이 그다음에 나라에서는 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사고는 있었고 문제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 가득 가져서 좀 잘 이런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해서 지금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을 잊지 말고 뭔가 이렇게 지금 한 10년 지나면 사람들 잊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죠. 전쟁이 난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잊지 않고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를 좀 가르쳤으면 아이들에게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 양요섭의 연모 듣고 와서 또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여도 찰나의 연이라서 달빛에 물어도 대답 없는 마음을 써내려가 꽃잎이 몇 번 바뀌어도 여전한 나의 맘에 연모라 하는 향을 담아낸다. 함께 보던 저 달이 전해주기를 여전히 그댈 연모한다고 바람이 내버려들 스쳐갈 때면 너도 내 맘과 같을 거라고 믿을게.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손끝에 닿지 못한 우리 서로를 탓하진 않을게. 함께 보던 저 달이 전해주기를 여전히 그댈 연모한다고 바람이 내버려들 스쳐갈 때면 너도 내 맘과 같을 거라고 믿을게. 우연을 바라며 언젠가는 우리 인연이라는 걸 믿어보려고 해. 함께 보던 저 달이 구름에 가리며 보고파 슬픈 내 맘이 테니 바람이 내버려들 스쳐갈 때면 연모라 하는 향이 불어올 테니. 네, 연인에서 나오는 노래네요. 저도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선생님 열심히 보고 계시나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네, 아주 그렇죠. 연기자들이 예전과 달리 연기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제가 저렇게 연기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갑자기 깊이 보게 되는데 그 연기자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남궁민. 네. 남궁민. 그분이 하는 드라마 저도 다시 보기를 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번에 본 거, 그치 야구 그거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구도 했나요? 야구를 하는 야구 시즌에서 네. 잠깐 쉬면서 새롭게 하는 게 했던 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야구 관련된 것도 나왔던 네.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네네네. 저도 이제 저도 갑자기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야구 얘기했는데 야구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최근에 저도 안 봤었어요. 10원짜리 1,000원짜리 10원짜리 맞다. 스토브 리그 그것도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요. 네. 1,000원짜리 변호사도 재밌었던 것 같고. 봤어요, 선생님. 네네. 그리고- 다시 보기로. 네네. 닥터 프리즈너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네. 저와 남궁민 씨 거 드라마 솔직히 안 봤었거든요. 별로. 안 봤는데 네네네. 저 옛날에 남궁민 씨가 나왔던
있던 드라마가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네네. 좀 좋은 역을 맡질 않았어서 아, 저가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봤었는데 그 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쵸. 이번에 보고 나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좀 이렇게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었지? 막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네, 들잖아요. 맞아요. 쏙쏙 들어가게 막 저 너무 막 애절하네.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 그러니까 거의 뭐 그 100%라면은 한 90% 정도는 다 이렇게 잘 빠져들어가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옛날 드라마까지 찾아보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하네. 다시 보기를 해서 김과장을 받고 그게 좀 매일 밤 잠을 안 자고 드라마만 보고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해야 네, 돼요. 맞아요. 근데 이 배우의 드라마가 갑자기 막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잘해가지고 이번에 너무 잘해서.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은 잘했더라고요. 네네네. 그죠? 다시 보기 해서 이렇게 보는데 잘하더라고요. 사람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아주 이번에 제대로 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벌써 우리가 이제 그 봄부터 이렇게 같이 방송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네.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겨울이 다가오고 밤낮 사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아이고 아침 일찍 빨래를 널어놓고 집에를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빨래가 눅눅해지나 했더니만 서리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 계절을 우리가 지금 24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이렇겠구나라고 하면서 알고 지나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월 8일이면 입동이면 겨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쵸. 하니까 뭔가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라고 이제 계절을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밤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길어졌는데 저는 언제만 기다리냐면 동짓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파축 때문에요? 아니, 동짓날이 밤의 길이가 가장 길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날만 지나면 밤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동짓날을 기다린답니다.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 걸 좋아해서 네. 가능하면 언제부터 밝아지나 언제부터 이 밤의 길이가 짧아지나 항상 매년 기다려왔던 사람이라 그렇죠.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게요. 근데 겨울의 계절 절기가 몇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입동이 있고 소설이 있고 대설이 있고 동지가 있어요. 네네. 그 겨울에 이렇게 이제 그 겨울에 지금 절기는 뭐 토안, 대안 이렇게까지 이제 있어서 6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가지고 대안까지 지나면 입춘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동짓날이 12월 22일, 12월 22일 밤이 연중 가장 긴 시기가 12월 22일이네요. 아직 멀었네요. 네네. 좀 더 기다려야 되겠어요. 네, 입동이 11월 8일이고 소설은 11월 22일, 대설은 12월 7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 곧 맞이할 텐데요. 선생님 또 끝나는 좋은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많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푹 쉬고 그리고 드라마에 너무 푹 빠지지 마시고 잠 푹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입니다. 네, 그러면 끝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Togg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없었나 문득